할까요? 할까요? 자, 29번부터 볼게요. J 29번. 장미꽃 8송이, 카네이션 6송이, 백합이 8송이 있다. 장미가 8송이, 카네이션이 6송이, 백합이 8송이가 있다. 이 중에 하나를 뽑아서 A에 꽂고 이 꽃과 다른 종류의 꽃들 중 꽃 B에 꽂을 꽃 9송이를 고르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같은 꽃의 종류는 서로 구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A라는 꽃병이 있는 거고 B라는 꽃병이 있는데 문제 설명을 보니까 A에다가 한 송이를 골라서 꽂고 한 송이를 골라서 꽂고 그 다음에 얘랑 다른 종류로 9송이를 꽂으라는 얘기죠. 그리고 같은 종류의 꽃은 구별하지 않는데요. 네. 해볼까요? 일단은 경우를 나눠 보셔야 되겠어요. 흔히 여러분들이 이제 만날 수 있는 상황인데 멋있게 짠짠짠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케이스를 세 가지로 나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장미 꽂는 경우, 카네이션 꽂는 경우, 백합 꽂는 경우를 나눠서 생각해 봅시다. 그럼 첫 번째 케이스는 A에다가 장미 꽂는 경우 생각해 보시죠. A에다가 장미를 꽂았다는 얘기는 B에다가 카네이션, 백합만 꽂으라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B에는 카네이션이나 백합만 꽂아야 된다는 얘기고, 총 9송이를 꽂아야 되니까 백합이 8송이, 카네이션 6송이 있으니까 카네이션은 아무리 많이 꼽아도 6개 아닙니까? 그죠? 6송이. 그럼 6송이, 3송이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죠? 카네이션을 가장 많이 뽑는다 치면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사전식 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카네이션을 기준으로 큰 수부터 작은 수순으로 쪼르르 가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B에다가 항상 무조건 2종류 이상을 꽂아야 된다는 얘기는 없죠. 이 꽃과는 다른 종류의, 이 꽃과는 다른 종류라는 건 꽃병 A에 꽂았던 것과 다른 종류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B에 꽂는 애들끼리는 딱히 뭐 구분이 있든 말든 관심이 없어요. 됐죠? 그럼 이제 6송이, 3송이부터 시작해서 5송이, 4송이, 4개, 3개, 3개, 2개, 2개, 1개, 뭐 하는 거야, 지금? 정신 차려! 뭐 하는 거야? 어디 갔어? 왜 같이 줄어드는 거야? 여기 늘려야 되는데. 자, 정신 차리고. 여기가 5송이, 여기가 뭐죠? 6송이, 고맙습니다. 덧셈이 좀 힘들어서요. 7송이, 1송이, 8송이까지 가능하죠. 백합 8송이까지 있으니까. 이렇게 6가지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죠? 같은 방식으로 두 번째 케이스는 A에다가 카네이션 꼽은 경우, B에다가는 장미라든가 또는 백합이라든가 둘 중에 하나를 꼽아야 되는 건데요. 8송이씩 있으니까 이번에는 8, 1로 시작해서 쭉 가서 1, 8로 끝나겠네요. 그죠? 이렇게 따지면 이렇게 해서 8가지가 있을 거고요. 8가지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A에다가 백합을 꽂는 경우는 자연스럽게 B에다가는 장미 또는 카네이션을 꼽겠죠. 그럼 똑같겠죠, 얘랑 하는 경우가. 카네이션이 최대 6개까지밖에 꼽을 수가 없기 때문에 뭐 3, 6으로 시작한다고 할까요? 카네이션 중심으로 보면 쭉 내려와서 1까지. 그럼 여기 자연스럽게 내려와서 8까지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몇 가지? 여기 6가지 이렇게 되겠죠. 그럼 6 더하기 6 더하기 8 끝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괜찮죠? 경우 나누기. 답은 6 더하기 8 더하기 8, 22인가요? 20인가요? 그죠? 20. 6 더하기 6 더하기. 왜 덧셈이 안 되지? B를 좀 맞았더니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거. 넘어갈게요. 자, 제40번 보겠습니다. 어느 모임에 네 가족이 참석했는데 각 가족은 부부와 2명의 자녀로 이루어져 있다. 이 모임에서 아버지 대표, 어머니 대표, 자녀 대표를 한 명씩 뽑을 때 네 가족이에요. 일단 네 가족이 있고요. 각 가족은 부부와 자녀 2명, 부부와 자녀 2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아버지 대표, 어머니 대표, 자녀 대표를 각각 한 명씩 뽑을 때 각 가족에서 2명 이상의 대표가 포함되도록 3명의 대표를 뽑는 경우,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죠. 이 모임이 네 가족이 있다. 네 가족 4, 4, 16, 16명이 있는 거네요. 거기서 아버지 대표, 어머니 대표, 자녀 대표를 한 명씩 뽑을 때 아버지가 그러니까 A 가족이 있고 B 가족이 있고 C 가족이 있고 D 가족이 있겠죠. 각자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자녀 둘이 있을 거야. 그죠? 자녀 1, 자녀 2 이렇게 해봅시다. 첫째, 둘째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다 이렇게 있을 거예요. 다 똑같이 그죠? A, B, C, D가 4개의 가족이 그랬을 때 여기서 아버지 대표를 뽑을 거고요. 아빠 대표를 뽑을 거고요. 엄마 대표를 뽑을 거고요. 각자 한 명씩 자녀 대표를 뽑을 거예요. 이상한 모임이네요. 아무튼 그렇게 했을 때 한 가족에서 2명 이상의 대표가 포함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A 가족인데 아빠 엄마가 둘 다 대표가 돼. 이런 경우를 피하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도록 3명의 대표를 뽑는 경우에서, 이렇게 대표를 뽑는 경우에서. 근데 한 가족에서 대표 자리가, 대표직이 2명 이상이 되면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뽑아달라는 얘기죠. 문제사항 이해 가십니까? 다시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요? A에서 이를테면 아빠 대표가 뽑혔다고 쳐. 그러면 엄마 대표라든가 자녀 둘 중에 한 명이 대표가 되는 경우는 없는 겁니다. 그냥 제외예요, 무조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죠? 지금 말한 게 답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런 식으로 하죠. 아빠 대표 누가 하실래요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A, B, C, D 중에서. 뭐 투표를 해서 할 건 아니고요. 뭐 조그만 모임이니까. 생각해보면, 야, 자네가 해. 이렇게 되겠죠. 그죠? 느낌이. 그러니까 아빠 대표 하실 분에서 A, B, C, D 가족 중에 하나를 선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빠 대표가 선정되는 경우의 수가 총 몇 가지? 4가지겠죠. A, B, C, D 중에 하나니까 4가지가 될 거고요. 이어서 엄마 대표 뽑습니다. 그럼 이를테면은 아빠 대표가 A에서 나왔다고 쳐. 그럼 이제 A는 제외예요. 자, 이제 끝. A는 이제 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엄마 대표를 뽑아야 되는데 B, C, D 중에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몇 가지? 3가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엄마 대표가 이 안에서 나왔어. 이를테면은 B에서 엄마 대표가 나왔다고 쳐. 그럼 여기도 이제 제외예요. 그럼 CD 중에 자녀 대표를 뽑는 겁니다. 그럼 C에도 첫째, 둘째, D에도 첫째, 둘째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총 4명이죠? 4명 중에 1명을 뽑는 셈이 되는 거니까 자녀 대표는 4가지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써나가다 보면은 뭐 잘 되네요. 12 곱하기 4 얼마냐? 48? 이렇게 나오나요? 맞나요? 곱셈이 자신이 없어 지금.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241 오른쪽 그림과 같이 9칸으로 이루어진 진열장에 똑같은 종류의 진열칸이 이렇게 생겼네.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새로다가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에다가 6개의 물건을 진열하려고 한다. 가로줄, 세로줄에 물건이 진열된 칸수를 각각 1개, 2개, 3개가 되도록 진열하는 경우에서는, 잠깐만요. 또 뭔 말인지 좀 봐야 되겠네요. 가로줄에서 가로줄과 세로줄에 진열된 칸의 수가 1개, 2개, 3개가 되도록 진열하는 경우에서, 그러니까 가로, 세로가 전부, 가로줄과 세로줄이 전부 1칸, 2칸, 3칸인 거야. 1개, 2개, 3개가 나열된 거고, 물건들은 다 똑같나요? 똑같은 종류네요. 물건이 다 같은 종류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진열하지 않더라도 서로 다른 종류라고 그러면 A를 여기다 놓고 B를 여기 놓는 거와 B를 여기 놓고 A를 여기 놓는 건 다른 경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맥락이 매우 중요한 맥락입니다. 다 같은 종류구나. 그럼 어떻게 배열하는 것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가로줄, 세로줄이 1개, 2개, 3개다. 일단 문제에서 예시로 준 걸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해요. 문제에서 예시를 이렇게 줬어요. 이런 식으로 줬어요. 실제로 가로줄의 입장에서 보자면 2개, 3개, 1개니까요. 그죠? 오케이가 되고요. 세로줄 입장에서 보더라도 2개, 1개, 3개니까 오케이가 되겠네요. 그죠? 딱 이런 상황이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요. 총 하나, 둘, 셋, 넷, 다 6개를 써야 되는 거고,
그럼 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 일단 가로줄과 세로줄이 이거는 어떻게 세우느냐가 사람마다 되게 방법이 다양할 것 같아요. 방법이 되게 다양할 것 같은데 나는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네. 가로줄 3개 중에 하나 선택하시고요. 세로줄 3개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거기는 다 채우기로 합시다. 난 이런 식으로 한번 컨셉을 잡아볼게요. 다시 3x3 3칸 3칸에서 총 9칸이 있는데 그죠? 뭐 하겠다고요? 가로줄이 3개가 있고 세로줄이 3개가 있잖아요. 그죠? 가로줄 3개 중에 하나를 고르세요. 몇 가지? 3가지. 세로줄 3개 중에 하나를 고르세요. 몇 가지? 3가지. 총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9가지가 있을 겁니다. 자, 가로줄 3개 중에 하나를 골랐어. 예를 들어 첫 번째로 골랐다 쳐. 여기 다 채워. 이해가세요? 세로줄 3개 중에 하나를 골랐다 쳐. 몇 가지? 3가지죠. 그죠? 그래서 뭐 여기를 골랐어. 그럼 여기 다 채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일단 9가지가 나오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뭐가 끝난 거예요? 3줄짜리 2개 끝난 거고요. 그죠? 나한테 남아있는 뭐라고 그랬죠? 여기서? 진열장이 먹는 물건이 몇 개가 남았죠? 1개 남았죠. 1개를 어디다가 놓냐에 따라서 그냥 끝이 납니다. 간단해지죠. 이렇게 놓으면. 괜찮지 않나요? 이 방식? 그래서 마지막에 하셔야 될 건 뭐야? 물건 하나 어디다 놓을까? 몇 가지? 4가지가 되는 거죠. 괜찮죠? 이 시나리오로 잘 흘러가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운이 좋게 짝 맞아 떨어진 거고요.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다시 앞에서 한 3x3 이게 의미하는 건 뭐야? 가로줄 중에 하나 선택, 세로줄 중에 하나 선택해서 거기다가 그냥 쫙 깔아버리겠다. 3개. 오케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시나리오를 세워봤더니 잘 통하네요. 잘 되네요. 필요한 부분 있으면 메모하시고 41번까지 왔습니다. 이어서 볼게요. 42번 자동차 모터쇼 왜 안 움직여? 자동차 모터쇼에서 그림과 같이 6개의 부스에 전시를 한다고 합니다. 42번이에요.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출입구 있고요. 출입구 있고요. 여기가 하나, 둘, 3개. 하나, 둘, 뭐 3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1, 2, 3, 4, 5, 6 이렇게 부스가 있고요. A 자동차는 B 자동차보다 출입구에 가까운 부스에 전시된대요. A는 B보다 출입구에 가깝다. 출입구에 가깝습니다. 아, 나 왜 이래? 출입구에 가깝게 배치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B 자동차는 C 자동차보다 가깝대요. B 자동차는 C보다 가깝게 배열을 또 해야 된대요. 그랬을 때 전시되는 자동차가 전시될 분수를 정하는 방법의 수가 어떠냐. 단 2번은 4번, 3번은 5번이랑 출입구에서 같은 거리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A, B, C는 얘네 순서대로 정해진 거잖아. A가 제일 가까운 거고 출입구가 있으면 A가 제일 가까운 거고 그 다음 B가 가까워야 되고 그 다음에 C가 제일 멀리 있어야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놓을 수 있는 경우가 일단은 이게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정도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죠? 그래서 A, B, C를 어디다 배열할지는 먼저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4개 중에 어떻게 배열할 거냐. 그리고 얘네를 제외한 나머지 D, E, F도 배열하는 겁니다. 얘네 배열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요거 잊지 마시고요. 요거까지 다 배열해야 돼요. 그렇게 보셔야겠다. 자, 경우를 나눠볼까요? 시나리오를 3가지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세우냐면 요거를 내가 1열, 요걸 2열, 요걸 3열, 요걸 4열이라고 놓겠습니다. 4열엔 6밖에 없어요. 1열에는 1밖에 없는 거고요. 그죠? 이렇게 내놓고 생각을 할게요. 그럼 첫 번째 케이스가 뭐냐면 ABC를 배열하는 겁니다. ABC를 이 기준이에요. ABC를
1열, 2열, 3열의 배열하는 경우의 수 먼저 생각할 수 있겠고요. 오케이? 1열, 2열, 3열의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얘를 1열, 2열, 4열의 배열하는 케이스가 있겠고요. 그죠? 그리고 1열, 3열, 4열의 배열할 수도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2열, 3열, 4열의 배열할 수 있겠습니다. 화면의 모든 경우죠. 생각해 보시면 ABC를 이렇게 따라락 놓을 거냐 아니면 여기 따라락 해서 하나 밀려놓고 하나 또 밀려놓고 하나 밀려놔서 끝 이렇게 만들어 보자는 거죠. 괜찮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케이스부터 먼저 봅시다. A를 1열에 배열할 거야. 1번밖에 없네요. 그죠? 한 가지. A는 한 가지 배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B는요? 2번 또는 4번에 배열할 수 있겠죠. 그죠? 두 가지. C는요? 3번 또는 5번에 배열할 수 있겠죠. 두 가지가 될 겁니다. 괜찮나요? 또 A, B, C는 배열했어요. 나머지는 뭐 해줘야 돼? 얘네 해줘야지. D, F. D, F한테 뭐 하면 돼요? 야, 니네 빈자리 아무 데나 들어가. 를 해야 되겠죠. A가 들어갔어요. B가 들어갔어요. 예를 들어서 C가 들어갔어요. 그럼 이제 D, F한테 뭐 해주면 돼? 야, 니네 아무 데나 들어가를 해주면 되겠죠. 3 곱하기 2 곱하기 1. 됐습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 D가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 4, 5, 6 중에 하나. 2가 선택할 수 있는 거 두 개 중에 하나. 마지막 한 빈자리 들어가.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이만큼 있을 거고요. 계산해 보시면은 4, 8, 3, 24, 24가지가 있네요. 자, 요번엔 이거 봅시다. 1열, 2열, 4열이라고 하면 A는 여기로 고정이고요. C는 여기로 고정이에요. 그죠? B만 여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A, B, C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앞의 경우는 1 곱하기 2 곱하기 2였거든요. 이 자리가 이제 A, B, C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였다고 치면 얘는 A, B, C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그냥 1 곱하기 2 곱하기 1이에요. 자연스럽죠? 그죠? 요걸로 확정이잖아. A, C 자리는 됐죠? 그 다음은 또 뭐겠어요? 3, 2, 1이죠. 똑같죠. 야, 빈자리 3개 남았는데 아무데나 자리 잡아. 이렇게 하는 거죠. 됐죠? 이렇게 할 거고요. 얘라고 뭐 다른가? 똑같지? 1, 2, 4 했고 1, 3, 4 할 건데 경우에서 똑같을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1, 2, 1 한 다음에 결국 3 곱하기 2 곱하기 1 할 거고요. 얘 같은 경우도 어때요? 얘는 이제 2, 3, 4열을 배열할 거니까 2, 4 중에 고르고 3, 5 중에 고르고 6자리 하나밖에 없고 고정됐고 즉 여기도 2 곱하기 2 곱하기 1에 3, 2, 1 이렇게 곱해지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좀 섣부르게 계산을 좀 일찍 한 게 좀 있는데 계산을 내가 일찍 안 했으면 계산이 좀 더 편해졌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얘네를 이렇게 한 다음에 결국 서로 다른 경우잖아.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아닙니다. 각각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을 합의 법칙으로 마무리를 하셨어야 될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구한 거 더하기, 이렇게 구한 거 더하기, 이렇게 구한 걸 더할 거거든요. 이해가십니까? 다 더할 거기 때문에 다 더한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321, 321, 321이 똑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로 묶어주시는 게 계산상 좀 편하겠죠. 즉 6으로 묶어놓는다고 치면 6으로 묶어놨을 때 얘는 4고 얘는 2고 얘는 2고 얘는 1, 얘는 3 거지. 이렇게 해놓고 곱하기 6을 해놓는 게 조금 더 깔끔싸하죠. 계산하기도 편하고요. 그죠? 좋았다. 이렇게 하면 요거가 12가 나올 테니까 12 곱하기 6 해주시면 12, 72? 이렇게 나오나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42번까지) 마무리가 되었고요. 요즘 안 그래도 나 맨날 확률과 통계 수업하는데 요즘에 애들한테도 학통 수업할 때 맨날 고등학교 1학년 과정 중요하니까 안 돼 있네 좀 공부하고 와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 내용이 지금 보니까 뭔가 좀 재밌네요. 지금 여기서 배우는 내용들이 나중에 뭐 전에도 한번 얘기해 드렸지만 나중에 이제 위계상 확률과 통계라는 파트가 있는데 그 녀석의 뿌리가 됩니다. 초석이 될 거예요. 얘네들이 전부 다. 그때가 다시 복습해야 돼요. 오히려 까먹었지? 이런 거 배웠는데 한번 점검하고 가자. 정리 한번 하고 가자. 이런 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배우는 공수 1이 있고요. 공수 2가 있잖아요. 그죠? 공수 2가 지금은 약간 좀 기하, 함수 뭐 이런 쪽이고요. 공수 1에서 지금 쓸만한 게 쓸만하다고 해야 되나? 기본적인 연산이랑 뭐 2차 함수, 2차 방정식 뭐 이런 것들 방정식과 부등식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경우의 수 있죠. 이쪽 파트에. 쌤 행렬도 있는데요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행렬은 뻗어나가는 게 지금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없어요.
행렬은 필요 없는 건데 배운 건가? 그렇진 않아요. 행렬은 옛날에 있다가 사라졌다가 다시 탄생했는데 이게 너무 얕은 수준으로 하기 때문에 뭘 딥하게 들어갈 게 없습니다. 행렬이 원래 할 게 되게 많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경우의 수 파트에서 나중에 확률과 통계가 이어집니다. 확률과 통계가 이어지는 거고. 요거 두 개를 베이스로 하여 요 위에 이제 현재 대수라고 부르죠. 대수해야 되고 대수해야 되고 미적 원해야 되고 미적분 원해야 되고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미적 원에서도 연결되어 있는 게 미적 투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이공계열 이제 생각하시고 계시면 요거 이외에 또 얘네랑 또 이어져 있는 게 요걸 기반으로 하여 특히나 요 기하 쪽 함수 쪽에서 연결되어 있는 게 또 저기고 그 기하라는 과목이 있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공계열 생각하시면 다 이수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미적투랑 기하를 이수를 안 해놓으면은 조금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요건 좀 염두에 두세요. 나중에 선택 과목 생각하실 때 저 이공계열 갈 건데요. 미적투 해야 되나요? 수능도 안 보는데요. 여러분들 수능은 얘밖에 안 보잖아요. 여러분들 수능은 얘밖에 없잖아요. 그죠? 얘만 수능이잖아요. 요거랑 대수, 미적원, 확통 요렇게밖에 여러분들 수능을 안 보잖아요. 그죠? 이렇게 봐요, 수능에서. 그러면은 미적투랑 기하 같은 거는 왜 해야 됨? 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대학 가면 써먹습니다. 그래서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뭐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 확통 배울 때 요 내용이 다시 한번 특히나 지금 보고 있는 경우의 수 파트, 순열 조합 파트는 다시 한번 반복이 될 거고 정리를 하셔야 될 거다. 그래요. 네, 이어서 봅시다. 이어서 봅시다. 자, 우리 42번까지 봤고요. 넘어갈게요. 넘어가셔서 45번. 와우. 1800의 양의 약수 중 제2 45번입니다. 1800의 양의 약수 중 뭐 15의 배수의 총합을 구하래요. 와, 뭐야 쉽죠? 되게 어려운 느낌이 납니다. 자, 약수의 개수를 좀 떠올려 주시면 일단 좋겠고요. 약수의 개수에서 가장 먼저 했던 게 소인수 분해였죠, 그죠? 1800을 소인수 분해해 보셔야 되는데 그냥 나는 대충 봤더니 1800이란 녀석이 일단 10의 제곱에다가 18 곱한 거잖아 라는 생각이 들고요. 18이란 녀석이 2 곱하기 3의 제곱인 거고 10은 또 2 곱하기 5의 전체 제곱이니까요. 분리를 다 해보시면 2의 세제곱에 3의 제곱에 곱하기 5의 제곱이네. 3의 제곱에 숫자를 잘못 써. 이렇게 정리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3의 제곱이에요. 여기까지 일단 오케이. 그죠? 그리고 문제에서 말하는 15의 배수할 때 이 15라는 녀석은 3 곱하기 5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최소한 3과 5는 여기서 찝어 주셔야 돼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약수의 개수를 어떻게 세느냐 그 원리에 대한 설명을 지난번에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 2의 세제곱의 약수들이 있어. 그지? 뭐가 있어? 2의 제곱이 있고 2가 있고 1이 있고 그지? 이렇게 4개 있어요. 2의 세제곱 약수들은. 마찬가지로 3의 제곱의 약수는 3의 제곱이 있고 3이 있고 곱셈은 왜 쓰는 거야? 1이 있어요. 1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5의 제곱의 약수는 5의 제곱이 있고 5가 있고 1이 있댔잖아요. 그지?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세요? 이거 중에 하나 고르고 이거 중에 하나 고르고 이거 중에 하나를 골라서 곱하면 무조건 얘의 약수더라. 실제로 얘의 약수는 그런 식으로 다 만들어져. 라고 해서 약수의 개수는 그래 4 곱하기 3 곱하기 3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런 내용들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약수의 총합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아우 복잡해라. 일단 요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5의 배수가 솔직히 말해서 엄청 많아요. 15의 배수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15의 배수를 일일이 센 다음에 더한다는 얘기는 사실상 나는 힘들다고 보긴 하는데 15의 배수가 어떻게 하면 15의 배수가 만들어지냐면 여기서 3 또는 2를 고르고요. 여기서 5 또는 5의 제곱을 고르고 그 다음에 곱하면 여긴 아무거나 고르고 그렇게 해주시면 무조건 15의 배수가 나올 겁니다. 이해가시죠? 너무 많지 않아요? 너무 많죠. 너무 많아서 이걸 이제 여사건의 경우의 수라고 하죠. 모든 경우에서 얘를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빼는 방식으로 계산을 해보는 걸 좀 염두에 둘 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5의 배수가 아닌 경우를 오히려 빼자는 거지. 15의 배수 아닌 것도 엄청 많은데요? 많겠죠?
여기서 1 고르고 여기서 1 고르고 혹은 둘 중에 적어도 하나에서 1을 골라주면 15의 배수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15의 배수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걔를 오히려 빼자는 거죠. 모든 총합에서. 그 컨셉 한번 어때요? 그게 나을 것 같지 않아요? 물론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문제에서의 풀이 과정과는 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봤을 때 계산 소요가 적은 게 뭘까를 좀 고민해 보면은 이렇게 접근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해볼게요. 해보겠습니다. 자, 세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1을 고르고 여기서 5의 제곱 또는 5를 고르는 케이스. 오케이? 여긴 네 맘대로 이렇게 고르는 케이스. 또는 여기서는 3 또는 3의 제곱을 고르고 여기서 1을 고르는 케이스. 오케이? 그렇게 나오는 케이스들이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1 고르고 1 고르는 케이스 또 있을 겁니다. 걔네들을 모든 경우에서 빼려고. 일단 모든 경우에서는 몇 가지일까요? 모든 경우에서는 몇 가지가 될까요? 모든 경우에서는 잠깐만. 이 사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모든 경우에서는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에 1 더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에 1 더하기 5 더하기 5의 제곱의 곱일 겁니다. 여기까지는 일단 오케이. 이렇게 하면 모든 경우의 수가 모든 약수들의 총합이 나오겠죠. 여기서 15의 배수가 아닌 경우를 빼주자고요. 15의 배수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얘네들 중에 아무나 뽑으시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치? 그래서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은 똑같이 들어갈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1을 골라버리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곱하는 거죠. 이런 경우 빼주실 수 있겠고 괜한 짓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데 잠깐만. 이렇게 빼주시고 똑같이 요거 똑같고 이번에는 1, 3 이게 더 계산이 맞네요. 여기서는 1을 고르고 여기는 5 또는 5의 제곱을 고르고 여기서는 3 또는 3의 제곱을 고르고 여기서는 1을 고르고 1 고르고 1 고른 경우를 이렇게 빼준다는 건데 계산 소요가 맞네요. 그죠? 요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계산 소요가 맞네요. 이 사건 취소! 오히려 그냥 가는 게 낫겠다.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좀 계산이 좀 덜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계산 소요가 맞네요. 이거 무슨 취지인지 아시겠죠? 근데 취소할게요. 지울게요. 지울게요. 그냥 깡으로 갈게요. 그냥 깡으로 풀어버리면 모든 경우에서 빼지 마. 여사건으로 하지 마시고요. 그냥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이거 중에 하나 고르시고요. 그죠? 이거 중에 하나 고르시고요. 이게 낫네요. 그 다음 이거 중에 하나 고르시고요. 근데 머릿속에서는 분명히 여사건이 계산 소요가 좀 적겠다 싶었는데 실제로 계산을 하려고 써보니까 오히려 얘보다 계산 소요가 더 많은. 이거 생각은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생각하면 계산 소요가 너무 많은데 싶어가지고 돌아가려고 한 건데 돌아가는 길이 난관이 더 많네요. 그렇게 이대로 하는 게 낫겠습니다. 괜찮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무슨 말이냐 싶으실 거예요. 전개된 그림을 생각해 보시면 너무 당연합니다. 1 곱하기 3 곱하기 5 이런 거 하면 15 나오잖아. 그지? 이런 겁니다. 이걸 전개된 식을 생각해 보시면 실제로 다 전개했을 때 약수들이 나올 거예요. 1800의 약수들이 나올 건데 그 중에 최소한 15가 나오겠죠. 3 또는 5, 3의 제곱 또는 5의 제곱 중에 하나가 선택이 될 테니까요. 그죠? 무조건 15의 배수들이 나올 거예요. 전개된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막 이런 애들 나온다는 겁니다. 전개해 보시면.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뭐 될 건데 계산해 봅시다. 이거 얼마죠? 8, 4, 6, 10, 20, 60. 잠깐만요. 8 더하기 4 더하기 2 더하기 15? 이렇게 나오죠. 그죠? 요거는요. 9 더하기 3이죠. 25, 30이죠. 이렇게 되겠네. 계산하기 되게 싫게 생겼다. 좀 계산 편하게 하시려면 요거 2 곱하기 6으로 생각해 주시고 이거 얘한테 주시고요. 30되니까 더 편하죠. 그럼 요건 이제 6만 남았으니까 6 곱하기 30의 제곱 900. 계산 편하다. 그죠? 96에 54. 끝. 이렇게 하시면 괜찮겠네요. 할까요? 비가 와서 그러니 뭐 이렇게 힘들어하니 표정들이. 자, 이렇게 한번 넘어갔고요.
57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이 두 개의 정육면체를 서로 붙여서 A부터 L까지 경로를 따라 최단 경로 중 B를 통과하지 않는 경로를 구하래요. 최단 경로 중 쓱쓱쓱 해주시고요. 이렇게 쓱쓱쓱, 아 여기는 그냥이구나. 쓱쓱쓱, 쓱쓱쓱, 쓱쓱, 쓱쓱, 쓱쓱쓱 이렇게 A, B 이 개판인데 C, D, A, B, C, D가 이렇게 있고 네 E, F, G, H, I, J, K, L 이렇게 있습니다. A에서부터 L로 가는 경로고 최단 경로라는 말이 매우 감사합니다. 왜냐면 최단 경로라는 말이 없잖아. 그럼 베베 꼬아서 갈 수 있어서 문제가 좀 복잡해져요. 최단 경로라는 말이 붙으면 솔직히 좀 쉽습니다. 이렇게 해서 A에서 L까지 가래요. 문제의 출제 의도는 수용도 문제긴 합니다. 문제의 출제 의도는 수용도긴 해요. 그러니까 뭐 해보라는 거야? 네가 거봐 이렇게 라는 거지. A, B, 뭐 I, J, L 이렇게 가보라는 거지. 이런 경우 있잖아 라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는 이제 B는 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B는 안 돼 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이제 끊겨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어쨌든 출제 의도는 요겁니다. 수용도 문제. 그래서 뭐 해야만 해요? A에서 D 또는 E로 다 가야 돼요. 그래서 분기를 나눠가면서 문제를 풀라는 거예요. 해볼게요. 출제 의도대로 해보고요. 출제 의도랑 다르게 좀 더 계산이 빠르게 되는 거 없나? 또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렇게 해보도록 하죠. 자, A에서 B로는 못 갑니다. 그러니까 D 또는 E로 가는 경로밖에 없죠. D로 가는 경로가 있고 E로 가는 경로가 있을 거예요. 됐죠? D로 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C로 가거나 H로 가야겠죠. 그죠? C로 가거나 H로 갈 겁니다. 그 다음에 C로 갔다고 쳐요. J로 가거나 G로 갔을 겁니다. J로 가거나 G로 갔을 거예요. J로 가거나 G로 갔을 거고 H로 갔으면 다시 돌아오면 안 되잖아. G밖에 없어요. H로 가면 G밖에 없어요. 이런 식일 겁니다. 그죠? 자, J로 갔어요. L하고 끝났죠. G로 갔어요. L하고 끝났죠. 여기도 G로 갔어요. L하고 끝났죠. 생각보다 A에서 D를 거쳐서 가는 경우는 세 가지밖에 없다는 거 확인을 한 거고요. 그죠? A에서 E로 갔어요. 그 다음은요. E에서 H로 갈 수도 있고 F로 갈 수도 있죠. H로 갈 수도 있고 F로 갈 수도 있는데 일단 H로 갔다고 치면요. 손하기 힘이 없어. H로 갔다고 치면요. H에서는 G로 가고 L로 가는 경로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최단 경로니까. 이해가시죠? H에서 L로 가는 경로가 최단 경로니까 이거밖에 없어요. 됐어요? 그래서 H에서 G로 가고 L로 가고 끝이 있고요. E에서 F로 갔다면 F에서 G로 갈 수도 있고 K로 갈 수도 있습니다. G로 갈 수도 있고 K로 갈 수도 있고 G로 갔으면 L로 끝날 거고요. K로 갔을 때 L로 가서 끝났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총 몇 가지? 세 가지 해서 총 9가지 끝. 이렇게 끝. 6가지 끝.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답은 6가지. 이게 더 쉬워 보이기도 하고. 만약에 이렇게 안 한다라고 하면 이게 나중에 확률과 통계 쪽 들어가면 좀 쉬운 게 있어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고 해서 경로를 이런 식으로 칩니다. 예를 들어서 너 오른쪽으로 한번 가야 되잖아. 무조건. 그지? 그리고 앞으로 한번 가야 되잖아. 앞으로 가는 걸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리고 너 위로도 한번 가야 되잖아. 결국은 갈 수 있는 게 오른쪽으로 2번 가고 앞으로 한번 가고 위로 한번 가면은 제 L에 도달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2번 가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2번 가고 앞으로 한번 가고 위로 한번 가는 걸 어떻게 나열하느냐에 따라서 경로가 정해지는 겁니다. 이를테면 뭐랑 똑같냐면 A랑 B랑 C를 일렬로 나열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해가세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가 A, B, C, A 이렇게 썼다고 치면 이게 의미하는 건 뭐겠어? 오른쪽으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가라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A가 오른쪽, B가 전진, C가 위로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그래서 이거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랑 똑같은 경우가 되는 거예요. 단 어떻게 하라는 거야? A로 시작하는 경우만 빼라는 거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접근하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걸로다가 접근한다고 치면은 만약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배우셨으면 이렇게 노가다 할 필요 없이 그냥 내가 그냥 계산한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제 4팩토리얼 4, 3, 2, 1 곱하고
그 다음 A 두 개 똑같으니까 2팩으로 나누고 이게 모든 경로의 수인데 그 중에서 A로 시작하는 경로가 3팩토리얼 계만큼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계산 끝나요.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실제로 계산해 보시면 4팩이 4, 3, 2, 1이니까 3이 제거하시면 12개고 이게 6개니까 빼면 6개하고 끝. 이런 식으로도 그냥 간단하게 계산이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일일이 노가다 뛰지 않고. 이런 건 이제 나중에 배운다. 배우면 확실히 이득이 되겠죠. 참고로 이 내용은 제대로 배우는 거는 확률과 통계 가면 배웁니다. 확률과 통계 가면 배우는데 근데 거기 가서 막 배운다고 너무 막 엄청 어려운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베이스는 지금 배우는 경우의 수와 순열 조합 정도예요. 그럼 그걸 알면 이걸 바로 할 수 있나요? 네, 바로 가능해요. 도입이 바로 가능해요. 이 정도만 알면. 네, 설명드리고요. 넘어갈게요. 뭐 이런 것도 있더라. 다 했나요? 지불 방법, 지불 금액 질문이 없었고 뒤쪽 없었으니까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네요. 그럼 오늘은 순열과 조합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열과 조합. 간단하게 내용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순열이 뭐고 조합이 뭐고 중요한 개념들이 뭐고 정도는 일단 한번 보고 그리고 들어가셔야 되겠죠. 앞에 보세요. 순열이 뭡니까? 순서대로 줄 세우는 겁니다. 나열한다. 순서대로 나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순열하면 등장하는 기호가 있는데 그게 바로 NPR입니다. P가 퍼뮤테이션이에요. 퍼뮤테이션이라고 해서 이게 줄 세우기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열, 줄 세움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앞글자를 따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NPR이 뭐냐? 참고로 이 N자리는 P는 대문자가 이만하게 생겼으면 앞자리 N은 조금 4분의 1 사이즈로, 그치? R도 4분의 1 사이즈로 조그맣게 쓰셔야 돼요. NPR 쓸 때는 막 이렇게 쓰는 애들이 있어. 씨, 안 돼요. 이게 뭔데? NPR이라는 단어가 있어? 뭐야? 안 돼요. 이렇게 쓰셔야 돼요. 아시겠죠? 어쨌든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얘가 의미하는 바는 서로 다른 N개 중 R개를 뽑아 줄 세우는, 그러니까 순열이라는 표현 자체가 줄 세운다는 거니까, 그지? 줄 세우는 방법의 수예요. 요거를 이제 NPR이라고 쓰기로 약속을 합니다. 얘를 NPR이라고 쓰기로 해요. 우리 책에 보시면 맨 앞에 보이시죠?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것을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순열이라고 부른다 라고 합니다. 이 녀석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순열을 하면 생각할 만한 게 좀 많은데 그냥 이런 거야. 10명이 있어. 10명이 있는데 우리가 이 중에서 대표를 한 명 뽑고 총무를 한 명 뽑아야 돼. 우리끼리 뭐 이렇게 모임을 만들기로 했어. 그럼 우리 대표는 누가 할 거야? 뽑아야 되잖아요. 가지수가 몇 가지? 10가지겠죠. 그죠? 10명이 있으니까. 10명 중에 아무나 대표가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지? 뭐 누군가 대표가 됐다고 쳐. 그럼 몇 명 남았어요? 9명 남았잖아요. 이 중에 한 사람이 총무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총무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9명이죠. 근데 이게 한 가지 상황 안에서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니까 고배법칙을 적용받아서 10 곱하기 9가 된단 말입니다. 이해가세요? 그런 식이에요. 다시 한번 내가 무슨 얘기했죠? 10명 중에 2명을 뽑아 줄 세우는 경우를 한 거예요. 지금 말한 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된다고요. 이해가세요? 그럼 N명 중에 R명을 뽑아가지고 줄 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맨 처음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N가지. 그 다음은요? N-1가지. 그 다음은요? N-2가지.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쭉쭉쭉 내려와서 실제로 NPR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쭉쭉쭉쭉쭉쭉 내려와서 R이 좀 충분히 크다고 치면 N-R 플러스 1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요걸로 외우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땐 이렇게 하면 알게야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마치 방금 설명드렸던 CP2에서 이게 2개인 것처럼요. 그죠? 19, 2개 이렇게 곱해지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미지를 잡으시면 좀 편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을 보시면 결국 우리가 순열 같은 계산을 앞으로 할 일이 많거든요. 한 명을 뽑았어. 그럼 한 명이 빠졌으니까 나머지 중에 또 뽑아. 또 그 다음 나머지 중에 뽑아. 그럼 뭐가 됩니까? 곱셈을 이어나갈 건데 그 곱셈이 실제로 어떤 곱셈이 돼요? 하나씩 숫자가 작아지면서 곱하는 계산들이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약속하자 이거야. 하나의 문자로. 그게 뭡니까? 팩토리제이션이에요. 그걸 팩토리제이션이라고 부르고 흔히 팩토리얼이라고 부르는 단어가 이제 등장합니다. N 팩토리얼 이렇게 불러요. 새로운 기호가 등장하는 거죠. 팩토리얼. 팩토리얼.
요걸 이제 n의 계승이라고도 부릅니다. n의 계승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렇게 부른다는 것만 알지 실제로 이렇게는 안 불러요. 그냥 n 팩토리얼 이렇게 부릅니다. 한국식으로 이렇게 됩니다. 원래 이게 팩토리얼이거든. 팩토리제이션에서 팩토리얼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건데 하나씩 빼면서 곱하는 거를. 근데 여기서도 한국식으로 하겠죠.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n 팩토리얼 하다 보니까 너 재수 없어. 그러니까 n 팩토리얼로 이제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냥 n팩 이럽니다. 그냥 편하게 쓸 때는 n팩. 야 3팩이 얼마지? 3이 1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요. 편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n 팩토리얼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n 곱하기 n-1 곱하기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오는 거죠. 어디까지? 1까지. 요걸 그래서 n의 계승이라고 부릅니다. 왜 계승이란 표현을 쓸까요? 계산할 때 그 계자예요. 일정한 차이가 나는 거. 요런 걸 계산할 때 그 단위 일정한 차이가 계속 나게 있잖아요. 그래서 계단이라고 하잖아. 그지? 무슨 뭐 계층, 계급 할 때 그 계자입니다. 차이 난다. 일정한 차이가 난다. 요런 걸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얘네들이 자주 쓸 거고요. 요 표현을 빌려와가지고 팩토리얼을 다시 한번 정의하자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n팩이 있고요. 밑에 n-r팩이라고 해주셔도 돼요. 그럼 똑같아요. 얘랑 약분된다고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십니까? 예를 들어 아까 상황 다시 볼까요? 야 10p가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일반적으로는 계산을 이렇게 해주시는 게 편한데요. 오케이?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팩토리얼을 이용해서 표현해야 된다고 치면 위에다가 10팩 써주시고요. 10에서 2 빼면 8이잖아요. 그지? 8팩 써주시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안 어렵죠? 실제로 8팩토리얼은 뭡니까? 8, 7, 6, 5, 4, 3, 2, 1 이렇게 될 거고 10팩토리얼은 19, 8, 7, 6, 5, 4, 3, 2, 1이니까 실제로 10팩토리얼은 10 곱하기 9 곱하기 8팩토리얼이에요. 이렇게 약분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보실 수도 있겠고요. 됐습니까? 익숙해지셔야 돼요. 어쨌든 돌아와서 이런 내용들이 정리가 뭐 기본적인 애들은 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좀 보셔야 되고요. 감 잡는 겸 살짝 문제나 좀 풀고 잠깐 끊어 갑시다. K 1번부터 12번까지 K 1번부터 12번까지 일단 풀면서 순열 감점 좀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좀 끊어 갈게요. 자, 이어서 봅시다. 자, 순열의 정의는 요러하다, 그지? 순서대로 나열하기. 앞에 있는 문제 몇 개 풀어보셨지만 딱히 어려울 건 없었고요, 그죠? 그 정도로 하고요. 순열의 유형 문제가 대표적인 게 두 개 있어요. 그 대표적인 유형 문제가 하나는 이웃하여 줄 세우는 거고 두 번째는 이웃하지 않게 해요. 그래서 요거 관련된 문제들을 꼭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열하면 이웃하기, 이웃하지 않게가 아주 대표 유형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요걸 기본으로 하여서 좀 더 파생되는 다른 유형들도 좀 있는데 어쨌든 기준은 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웃하기 줄 세우기가 뭐냐? 그건 일단 오른쪽에 있는 예시를 좀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해요. 아래쪽에 있는 K13번 한번 같이 보시죠. 223페이지에 K13번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K13번부터 쭉 보시면 13부터 15까지가 문제 상황이 뭐냐면 6개의 문제가 있대. 땡스네 THANKS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문자가 있는데요. 이 중에 서로 다른 4개를 택하여 일렬로 배열할 때 다음 수를 구하여라. 13번 보시면 이걸 그 일렬로 나열하래요. 이거 중에 몇 개를 골라서 4개를 택하는 겁니다. 4개를 택하여 일렬로 배열해라. 그럼 6개의 문자가 있으니까 6개의 문자 중에 그죠? 4개를 택하여 줄 세우기를 해주시면 경우의 수가 나오겠죠. 어렵지 않죠. 6P4 이렇게 될 거고요. 실제로 계산해 보시면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4개 곱해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지금처럼 팩토리얼 계산하실 때 좀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게 빠르게 10을 만드세요. 이렇게 2 곱하기 5가 있으면 먼저 곱해주시면 계산이 좀 소요가 좀 줄어들 겁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얘는 이제 20 곱하기 18이니까 360 이렇게 나올 겁니다. 요걸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시작이니까 됐죠? 그 밑에 있는 거 보실까요? 14번. 이번에는 A가 맨 앞에 온대요. A가 맨 앞에 나오도록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4개를 택하기로 했는데 A가 맨 앞에 나온다고 했으니까 A가 이렇게 있고 빈자리 3개가 더 있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럼 우리는 A는 이미 뽑아 쓴 거고요. 남아있는 게 총 몇 개? 5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럼 5개 중에 3개를 뽑아서 이 자리 나열해주면 되겠네요.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럼 실제로, 3개인데 왜 4라고 썼지? 5개 중에 3개를 뽑아서 나열한 거예요.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되겠죠. 3개. 그럼 얘도 20, 하면 60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 T와 H가 이웃했으면 좋겠대요. 요거 때문에 보는 겁니다. 이번에는 T와 H가 이웃했으면 좋겠대요. 이웃하여 줄 세우기의 핵심인데요. 이웃하는 대상들을 일단 한 묶음으로 묶어요. 하나의 묶음으로 묶어버립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이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T와 H를 하나의 묶음으로 묶을 거예요. 한 세트로 모을 거예요, 얘네들을. 그럼 얘네들을 묶을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일까요? 이 생각부터 해주셔야 됩니다. TH로 묶을 수도 있고 HT로 묶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얘네를 줄 세우는 방법의 수가 일단 2팩토리얼 가지만큼 나옵니다. 2가지예요. 2가지예요. 2팩토리얼 가지만큼 나올 거고, 됐죠? 그럼 얘를 그 다음에 뭐로 생각합니까? 묶음을 묶은 이후에는 얘를 한 개 취급해 주는 겁니다. 묶음을 묶는 방법의 속을 따로 체크하셔야 되고요. 묶어놓은 다음에는 한 개 취급해 주는 겁니다. TH는 한 묶음이에요.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TH는 한 묶음인 거고 TH를 제외한 A, N, K, S라는 서로 다른 4개의 문자, 총 5개의 문자인 것처럼 얘를 바라보자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5개의 문자 중에서 3개를 뽑아 줄 세우기 할 거잖아. 근데 문제에서 TH를 꼭 써야 되나요? 이게 좀 문제 좀 애매하다, 설명이. TH를 뽑아 쓴다고 칠게요. 사실은 좀 애매해요. 이 15번 문제가 여기서 일단 4개를 택하여 일렬로 배우란 됐잖아, 그지? 그죠? 근데 TH는 이웃해야 되는데, 그럼 TH를 뽑았겠거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TH를 뽑았겠거니라고 생각해 주시면, TH 한 묶음과 또 다른 거 2개만 더 있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상황으로 생각해요? 일단 여기 2개를 뽑으셔야 돼요. 문제 되게 복잡해지는데 이러면 짜증나. 문제 되게 복잡해지는데. 일단 TH를 묶을 수 있는 방법의 수가 2팩토리얼 해가지고요. 그 2개를 더 뽑으셔야 돼요. 총 4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짜증나네. 문제 이거 잘못 내신 것 같은데. 이렇게 내면은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데. 그럼 이제 나머지 4개 중에 2개를 뽑아내야 되거든. 2개를 뽑아내야 돼서 이거 콤비네이션 나와야 되는데, 조합으로 해야 되는데, 4콤비네이션이. 그러니까 내가 만약 정석적으로 문제를 푼다면 TH는 뽑혀 있는 거라고 칠 거고요. 나머지 2개를 더 뽑아야 돼요. 나머지 2개를 더 뽑을 건데 그게 4콤비네이션 2가지. 조합이죠. 오늘 다음 요거 끝난 다음 하려고 그랬는데 서로 다른 4개 중에 2개 뽑는 경우의 수. 그죠? 줄은 안 세우고 뽑기만 하는 거.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어서 뭐 합니까? 이걸 3개 취급하는 거죠. 이게 핵심인데 괜히 이게 4개를 택한다라는 표현 때문에 문제가 조금 더 좀 복잡해지고 어려워졌습니다. 문제 출제 취지가 이게 맞나 싶어요, 사실은. 그래서 중간을 노가다로 넘어가나? 어쨌든 그래서 마지막에 3팩토리얼하고 끝나는 거거든요. 실제로 계산해 보시면 4콤비네이션 2는 이제 4, 3, 2, 1로 계산되기 때문에 약분했을 때 6가지. 얘는 2 곱하기 6 곱하기 6이라 66, 36, 2 곱해서 그러니까 72가 나와야 되거든요. 답 한번 확인해 보세요. 72 맞아요? 답 한번 확인해 주세요. 맞아요? 되게 불편하네요, 그러면. 이게 72가 맞다면 이 문제는 여기 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 문제는 여기 와 있으면 안 되고, 만약에 여기 올 거면은 가운데 내가 4콤비네이션이라고 넘어간 부분을 얘는 노가다를 띄워서 구했을 겁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현재 상황에서는. 콤비네이션을 안 배운 상황이기 때문에. 좀 불편하네요. 이어서 볼까요? 밑에 있는 16번 문제도 한번 봅시다. K의 16번 문제를 보시면 여기는 남학생이 4명이 있고 여학생이 2명이 있고 일렬로 세운대요. 그런데 여학생끼리는 이웃했으면 좋겠대요. 오케이? 그럼 얘네들끼리 줄 세는 방법에서 몇 가지냐? 인데 방금 말씀드린 방법대로 똑같이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뭐부터 한다고요? 그룹화 시키는 겁니다. 한 묶음. 묶을 수 있는 방법에서 몇 가지? 2팩토리얼 가지. 그죠? 그래서 여자 2명을 한 사람 취급하는 겁니다. 둘이 이제 손 붙잡고 있는 거 같이 움직이는 거야. 그럼 여자 한 사람 취급, 한 묶음과 남자 4명, 총 5명 취급을 해서 5팩토리얼 때려주시면 끝나는 거죠. 됐죠?
네. 이렇게 하면은 여학생 둘끼리 이웃해서 줄 세울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나오죠. 됐습니까? 요것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OP 오긴 한데요. 이렇게 된다는 거. 그리고 참고 삼아 또 말씀드리면 나중에 또 마찬가지긴 한데 NPR 할 때 NP 0 같은 거 나올 때도 있고요. 아까 팩토리얼 처리할 때 0 팩토리얼 같은 거 나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전부 그냥 1로 처리합니다. 1로 처리하기로 이건 약속해요. 그래야지 그 형식적인 오류가 생기질 않아요. 형식적인 오류를 피하기 위해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구태여 N명 중에 0명을 뽑아서 줄 세우는 경우는 안 뽑는 경우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한 가지 이런 식으로 어거지를 부리실 필요가 없이 형식적으로 이렇게 해놔야지 오류가 생기지 않더라 정도로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이건 그냥 외우자입니다. 외우자. 예, 이렇게 하면 이웃해서 줄 세울 수 있는 경우는 봤고요. 이웃하지 않는 경우도 보셔야 됩니다. 이웃하지 않는 경우. 특정 집단이 이웃하지 않게 줄 세울 수 있는 경우도 보셔야 되는데요. 이웃하지 않게 줄 세우는 경우의 핵심은 뭐냐면 절차예요. 맨 처음에 뭐부터 해주셔야 되냐면 첫 번째로 이웃해도 되는 대상이 있잖아요. 이웃해도 되는 대상을 먼저 나열해요. 그럼 이웃하면 안 된다고 하는 애들이 있잖아. 걔네들은 쓱 뒤에 빠져 있는 거야. 걔네들은 나중에 끼는 겁니다. 오케이? 이웃해도 되는 애들이 먼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스텝 2에서 뭐를 해주냐면 그 사이 공간이라든지 혹은 앞뒤 공간이 있을 거예요. 사이 공간과 앞뒤 공간에 여기에 이웃하지 않는 대상을 배열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1, 2 스텝으로 끝내요. 예시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기는 뭐 17번 봐도 되는데 17번 좀 이따 보고요. 자, 요 상황으로 볼게요. 남자가 4명이 있고요. 여자가 2명이 있어요. 아까 봤던 K16이랑 비슷하네요. 그죠? 근데 이번에는 여자 2명을 이웃하지 않게 이렇게 좀 배열해 달래요. 라는 상황입니다. 그럼 다시 절차대로 가면 됩니다. 남자 4명은 이웃해도 되죠? 그죠? 얘네를 먼저 배열해요. 그게 4팩토리얼 가지만큼 나올 겁니다. 4P4. 그죠? 남자 4명이 하나, 둘, 셋, 4명이 배열될 거예요. A, B, C, D로 줄 설 겁니다. 그죠? 세웠죠? 그럼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사이 공간 혹은 앞뒤 공간을 따지면 총 5개의 공간이 나올 거거든요. 그죠? 그럼 5개의 공간 중에 몇 개를 뽑아? 2개를 뽑아서 야 들어가 해주는 거죠. 그게 몇 가지겠어요? OP2가 되겠죠. 5개의 공간 중에 2개를 뽑아서 여자 A, 여자 B 이런 식으로 배열하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경우의 수가 나온다. 이게 이웃하지 않게 줄 세우기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순열 문제가 있어요. 순열에서 기본적인 내용, 퍼뮤테이션과 팩토리얼에 대한 내용을 배우고요. 이게 조금 더 심화돼서 유형화되는 문제 유형이 바로 무엇이다? 이웃해서 줄 세우기와 이웃하지 않게 줄 세우기다. 이게 다예요, 사실상. 오케이? 여기에 특별한 조건들이 좀 부가적으로 붙어서 그 부가적으로 붙은 그 특징들로 문제를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게 지금 했던 요 상황을 크게 벗어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기본이 되어서 여기서 파생되는 유형들이 몇 가지인데 그거까지 설명을 좀 드리고 뒤에 있는 나머지 문제 보도록 하죠. 이웃하여 줄 세우기가 좀 더 문제가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딱히 이름 짓진 않는데 여기서 여러 가지 순열이라고 말했잖아. 말하기가 되게 애매하긴 한데 나는 이 문제를 그냥 개인적으로는 패킹 문제라고 부르거든요. 패킹 문제라고 나는 불러요. 패킹한다. 짐 쌀 때 패킹한다고 하잖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 뭐 3박 4일 적어도 막 4박 5일 이렇게 여행을 간다고 치면 속옷도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뭐 세안하거나 이럴 것도 뭐 세면도구나 이런 거 저런 거 필요하잖아요. 그 짐 쌀 때 아무렇게나 때려 넣진 않죠. 보통 그 안에 파우치 같은 걸 해가지고 속옷은 속옷끼리 뭐 긴 옷은 따로 어떻게 또 챙기고 뭐 짧은 옷은 짧은 옷끼리 뭐 양말은 양말끼리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정리를 해놓을 거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그 소묶음들을 묶어서 안에다가 집어넣을 거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한 상자 딱 싸가지고 짐을 싸겠죠. 그런 식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앞에서 이웃하게 줄 세우기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상황으로 문제를 구성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어 A, B, C, D가 있는데 A랑 B 사이에 반드시 C가 존재해야 되는데 그렇게 줄 세우래.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럼 A, C를 기준으로 안에 C를 넣고 패킹을 하셔야 됩니다. 얘네를 하나의 그룹화를 시키셔야 돼요. 그걸 먼저 하시고 줄 세우기는 이웃하여 줄 세우기랑 마찬가지로 밖에서 돌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스타일의 문제가 있고요. 오케이? 이게 대체로 얘보다 좀 더 어려워요.
심화된다는 표현이 맞겠어요. 그래서 이웃하여 줄 세우기를 심화한 버전의 문제들이 좀 있겠다. 패킹하는 부류의 문제들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룹화시킨다 라는 문제가 있겠고, 이웃하지 않게 줄 세우기랑 유사한 문제가 있습니다. 심화까지는 아닌데요. 그게 뭐냐면 교대로 줄 세우기예요. 예를 들어 뭐 남자 셋이 있고 여자 셋이 있어. 등산을 한대. 뭐 등산 같은 거 할 때 이런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때 뭐 남자 여자를 교대로 줄 세우기 뭐 이런 걸 한다고 칩시다. 이해가세요? 뭐 숙련자가 3명이 있고 초보자가 3명이 있어. 이를테면 등산을 한대. 그럼 아무래도 숙련자가 앞뒤로 서 있는 게 좀 덜 다치거든요. 위험을 이제 상황을 대처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교대로 줄 세울 수 있는 방법의 수가 뭐야? 이런 거. 이런 문제 있습니다. 뭐 자음이 몇 개 있고 2개가 있고 모음이 3개가 있어. 이거를 교대로 줄 세우기를 한대. 이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이웃하여 줄 세우기랑 매우 유사하게 스텝을 1, 2 스텝을 밟아가면서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런 애들도 좀 있고요. 요건 뒤에 있는 문제들에서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어쨌든 여기까지 봤으면 순열은 끝이에요. 더 할 건 없습니다. 순열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요 그림 하나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됐죠? 남은 문제들 좀 보겠습니다. 223페이지에 25번까지 일단 풀어보세요. 같이 볼 문제들은 좀 이따가 좀 같이 볼 테니까 풀어보세요. 요거 한번 같이 봐주실래요? 빈의자가 7개가 있어요. 여기에 3명이 앉을 건데요. 이웃하지 않게 앉았으면 좋겠대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막 빈의자가 7개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빈의자가 7개가 그려져 있고 사람 3명이 여기다 앉을 거예요. 근데 이웃하지 않게 앉았으면 좋겠어요. 다 풀린 사람들은 요 문제도 한번 풀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풀릴까요? 요거 한 5분 정도 드릴 테니까 다 푸신 분들은 요거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문제 상황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앉을 3명이 빈의자의 3명을 앉힌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중에 의자 3개를 없애버리시라고요. 아예 의자 3개를 없애버리고 그러면 빈의자가 4개 깔려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빈의자 4개 깔려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한 가지. 4개 깔려있는 거예요. 의자끼리 구분되지 않잖아. 이것처럼 뭐 남자 4명이 줄 세우는 경우의 수, 남자 4명이면 A, B, C, D 사람이 이름이 있을 거고 그죠? 다 다른 사람이니까 줄 세우는 경우의 수가 있겠지만 의자 4개 깔려있는 경우의 수는 그냥 한 가지예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포함한 2명의 친구가 더 있어. 나까지 3명이야. 의자 들고 있는 겁니다. 야, 사이사이 앉아면 뭐 하면 되는 겁니까? 앞뒷 공간과 사이 공간 총 5개의 공간 중에 3개를 골라서 앉으면 되는 거죠. 이해가세요? 이런 식으로 봐버리면 문제가 확 쉬워진다고요. 그럼 실제로 앉는 방법에서는 뭐가 된다고요? 5P3이죠. 서로 다른 5개의 공간에서 3개를 뭐 이렇게 골라서 들어가 앉아버리면 가운데를 비워주고 앉아줄 수 있겠죠. 이웃하지 않게 앉아줄 수 있겠죠. 요거 좀 기억해 주세요. 빈의자 깔려있고 앉은다. 이거 말고도 요거는 유사한 문제 되게 많아요. 뭐 놀이기구가 있는데 놀이기구 자리가 막 20개야. 근데 거기 8명이 앉는데 근데 뭐 이 문제가 한참 이슈됐던 때가 한 4년 전, 5년 전? 그때 이 문제가 한참 이런 류의 문제가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이렇게 문제를 막 발굴해 내더라고. 옛날에 원래 있었던 문제 유형이긴 한데 보통은 이렇게만 내다가 갑자기 빈의자 있고 사람 안 치는 문제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래서 지금은 주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문제가. 근데 우리가 의자가 깔려있는데 안 친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되게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의자를 들고 앉는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확 쉬워져요. 어쨌든 이렇게 푸시면 되겠다. 뭐 543에서 답은 60까지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네, 뒤에 있는 유형 2가지만 더 볼 겁니다. 체크 좀 해주실래요? 같이 볼 거니까. 227번 대표성이 있어서 보는 겁니다. 227페이지에 55번 227페이지에 55번이랑 넘어가셔서 229페이지에 67번 이렇게 2개 볼 거예요. 이렇게 2개 보고서 테스트 볼 거니까요. 일단 이 2문제 풀어주시고 같이 보고 그 다음에 마무리를 합시다. 풀어보세요.
자, 55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4명, 여자 3명이 있다. 여자끼리는 모두 이웃하고 남자끼리는 2명씩 이웃한다. 4명 모두 이웃하면 안 된다. 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일단 뭐부터 해주셔야 돼요? 여자들 모두 이웃한다며요. 그럼 여자들은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주셔야 되겠죠. 여자 3명을 줄 세우는 방법에서 몇 가지? 3팩토리얼까지. 그죠? 6개 나올 겁니다. 3, 2, 1 해서 6개 나올 거고요. 그래서 여자 A, B, C 이렇게 있으면 걔네끼리 어깨 동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죠? 그 남자들도 4명이 있는데 남자들을 2명과 2명으로 이웃을 해야 된대요. 그죠? 2명 2명 이웃할 수 있는 경우의 수도 몇 가지일까요? 줄 세우는 겁니다. 남자도 A, B, C, D가 있다고 치면 A, B, C, D 이런 식으로 줄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줄 세울 수 있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일까요? 남자들 중에 2명 2명을 나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까놓고 말해서 4명이 모두 이웃하면 안 된댔잖아요. 그죠? 이 말 때문에 이웃하지 않는 경우도 속성으로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럼 이웃해도 되는 얘네들을 먼저 줄 세우고 남자 2명 2명을 세운다고 생각해 보면 그림이 딱 이 그림밖에 없어요. 여자 한 그룹이 있습니다. 여자 셋이 한 개 그룹으로다가 있어야 되고요. 그죠? 남자는 총 4명인데 4명을 2명 2명으로다가 이웃한다고 했어요. 그죠? 그럼 남자 2명이 이렇게 2명이 있어야 되고요. 남자 2명이 이렇게 2자리가 있어야 돼요. 그죠? 이 상황 아닌가요? 그죠? 이거 말고 다른 그림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죠? 여자 셋이 가운데 있고 남자들 이렇게 줄 세우는 수밖에 없어요. 한쪽으로 몰리면 4명이 줄 세우는 경우가 되잖아요. 그지? 이해가십니까? 라고 본다면 그냥 자리는 이렇게 정해 놓은 거고 여기 여자 3명 줄 섰고 여기 남자 자리가 4개 있는 거야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냥 남자 자리가 4개가 있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야 남자 A 너 어디 있을래? 이렇게 하는 겁니다. 4. 남자 B 어디 있을래?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3, 2, 1 이렇게 끝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시나리오를 좀 세워놓고서 문제를 푸신다고 생각해 보면은 문제는 간단해요. 결국 3팩 곱하기 4팩인 거죠. 간단하죠? 여자들 줄 세워서 그룹화 시킨다. 한 사람 취급해서 원래 밖으로 돌려야 되는데 원래는 여자애들 3명도 한 사람처럼 취급돼서 같이 이렇게 돌아야 된다고 위치가 바뀌어가면서. 근데 지금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상황으로 다 고정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여자 3명 가운데 두시고 남자들 줄 세우면 되는 거니까 남자 2명 2명만 이제 해주시면 끝나는 거죠. 됐죠? 나머지 계산해 주시면 될 거고요. 넘어가서 67번 봅시다. 67명에는 남자 셋, 여자 셋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회장 부회장 2명을 뽑는데요. 근데 적어도 남자가 1명이 나와야 된대. 여자들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자들로다가 뽑기 싫대요. 남자들은 괜찮나 봐요. 그죠? 그럼 어떻게 생각해 주면 돼? 적어도에 주목하는 겁니다. 적어도. 적어도가 나오면 뭐? 여사건 생각하시면 되겠다. 여사건 하는데 여사건이 뭐냐면 남을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경우에서 이게 만족하지 않는 경우를 빼면 남는 부분이 문제에서 원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럼 일단 모든 경우의 수를 먼저 구합시다. 모든 경우의 수는 총 남자고 여자고 가릴 거 없이 총 6명이니까요. 6명 중에 회장 하나 부회장 하나 뽑는 경우의 수. 즉 모든 경우의 수는 6P2가 될 거고요. 됐죠? 여기서 빼줍니다. 어떤 경우를 뺄 거예요? 여자 2명 뽑는 경우 뺄 거예요. 그죠? 여자 2명으로다가 회장 부회장 선택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인데요? 여자 몇 명? 3명. 중에 2명 뽑아 줄 세우는 경우. 그죠? 회장 부회장. 즉 여기는 3P만큼 나올 겁니다. 이해가시죠? 계산하시면 돼요. 자, 6P면은 6 곱하기 5고요. 3P면 3 곱하기 2니까 뭐 30 빼기 6이지 뭐. 24 이렇게 나오나요? 이렇게 끝나겠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겠고요. 네, 테스트를 이제 볼 겁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테스트를 좀 볼 건데요. 바로 볼래? 아니면 좀 뒤다보다 볼래? 바로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테스트 볼 부분은 지난 시간 나왔었던 경우의 수랑 방금 했던 순열 요 정도. 그래서 한 장 한 장씩 그리고 2장 볼 겁니다. 정리해 주시고요. 벌써 12시가 다 되거네. 마무리 해야 되겠습니다. 조합할 겁니다. 순열과 조합의 차이가 뭐냐? 순열 아까도 얘기했지만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죠. 나열하는 겁니다. 나열한다는 건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회장, 부회장으로 뽑을 건데 A가 회장, B가 부회장 하는 경우와 A가 부회장하고 B가 회장하는 경우는 서로 다른 경우죠. 그게 순열인 거고요. 그럼 조합은 뭔가요? 라고 따지면 조합은 여기는 나열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뽑는 경우의 수예요. 택하는 경우의 수, 뽑는 경우의 수.
택하는 경우의 수다, 선택하는 경우의 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자리는 순서가 없어요. 이를테면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내가 방금 예시로 들었던 예를 들어 10명의 학생이 있는데 그 중에 회장, 부회장을 뽑는데 라고 하면 얘는 10 곱하기 9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얘 입장에서는 조합이야. 10명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대표 2명을 뽑는 거야. 배드민턴 대회가 있대. 배드민턴 대회에 우리 중에 2명이 선수로 나가야 되는데 그럼 누구를 뽑을까? A를 뽑고 B를 뽑아요 했더니 다른 애가 아니지 B를 뽑고 A를 뽑아야지 라고 하면 바보라고 할 거야. 똑같잖아. 그치? 그게 조합입니다. 순서가 없죠. A, B를 뽑으나 B, A를 뽑으나 똑같은 상황이란 말이야. 이해가십니까? 이게 조합이죠. 가장 큰 차이가 이겁니다. 순서가 있냐 없냐가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리고 조합이라는 표현이 아시겠지만 영단어 콤비네이션에서 온 겁니다. 콤비네이션 피자 있잖아요. 그지? 우리야 콤비네이션 피자 하면 다 들어간 게 콤비네이션 피자지만 실제로 이제 미국 가보시면 뭐 넣을래요 뭐 뺄래요 말한단 말이야. 저는 뭐 피클은 빼주시고요 뭐 양파 넣어주시고요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선택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죠? 거기서 나온 거다. 그래서 콤비네이션이라는 표현에서 C라는 표현이 나올 거고, 그래서 우리는 뭘 할 거냐면 NCR이라는 녀석을 정의할 겁니다. 아까 NPR처럼. NCR이 의미하는 건 뭐냐? 서로 다른 N개 중, N개에서 R개를 선택하는, 뽑는 경우의 수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죠. 그럼 계산을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까 봤었던 순열은 뭐였죠? NPR은 뭐였죠? 서로 다른 N개 중 R개를 뽑아 줄 세우는 경우의 수였죠. 그죠? 다시. 서로 다른 N개 중 R개를 택하여 나열하는 경우의 수였죠. 그럼 따지고 보면 얘가 절차가 하나 더 있는 거 아니야? 얘는 뽑고 땡이고 얘는 뽑고 나열까지 한다며.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겠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A, B를 뽑았어. 이게 얘 입장에서 한 가지인 거거든. 조합의 입장에서 보면 순서가 없으면. 근데 A를 회장시키고 B를 부회장시켜. A를 부회장시키고 B를 회장시켜 라는 건 두 가지잖아. 얘가 경우의 수가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왜냐면 얘는 나열까지 해야 되니까 뽑아놓고. 그죠? 근데 어쨌든 얘는 절차가 택하고 나열한다가 있는 거고 얘는 나열하고 택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우리가 계산할 줄 알잖아요. 계산 편하죠. 어떻게 하면 된다고? NPR 뭐 까이거 그 N 곱하기 N-1을 쭈루룩 팩토리얼 해가지고 계산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N-R 더하기 1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R개 뽑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한단 말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는 거지. 가 핵심입니다. 사실 콤비네이션의 시작에서는. 어떻게 콤비네이션은 정의가 되느냐. 이렇게 정의됩니다. 콤비네이션이라는 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NPR이라는 걸 할 때 중간 절차에 불과해요. 뭐야? N개에서 R개를 뽑고 다시 얘는 뭐라고요? 얘는 뽑고 나열하기예요. 뽑고 나열까지 하는 게 퍼뮤테이션인 거고요. 순열인 거고요. 콤비네이션은 뭐예요? 뽑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뽑고 여기도 그냥 뽑았잖아요. 그죠? 그럼 곱의 법칙에 의해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까지 곱해주면 얘랑 같아져야 된다고. 원리가 이렇습니다. 다시 서로 다른 N명 중 R명을 뽑았어요. 걔를 줄 세워야 돼요. 그럼 줄 세우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죠? 예를 들어볼까요? 아까처럼 10명 중에 2명을 뽑았어요. 그죠? 얘는 10명 중에 2명을 뽑고 줄 세우는 경우의 수고요. 얘는 10명 중에 2명을 뽑은 경우의 수예요. 2명 뽑았죠? 2명 줄 세워야 돼요. 2명 줄 세우는 경우의 수 몇 가지? 두 가지겠죠. 두 가지. A, B, B, A 끝 이렇게 되죠. 그죠? 몇 가지? R 팩토리얼 가지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항상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원리가. 됐죠?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얘를 계산하기 위해 뭐를 해주면 돼요? 양변을 R 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콤비네이션이 어떻게 정의되느냐? 콤비네이션은 그래서 R 팩토리얼 분의 NPR로 정의됩니다. 이게 정의예요. 그러니까 조합의 수는 경우에서 뽑는 경우의 수는 순열로부터 만들어집니다. 지금처럼. 그럼 쌤 이거 약분이 다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럴 리 없어요. 항상 약분이 잘 될 겁니다. 그럼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잘 됩니다. 실제로 계산해 보시면 이렇게 나오겠죠? 얘는 N, N-1, N-2, 쪼로로로로 이렇게 계산된 거를 이제 R 팩토리얼에서 R, 실제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하실 거예요. 이렇게 계산해서 막 약분하고 이렇게 하면 계산이 풀립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계산하는 방식이고, 만약에 이걸 멋있게 짠짠짠하고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해주면 돼? 아니 NPR이 원래 뭐였어? NPR 팩토리얼로 정의했을 때 위에 N팩이 있고요. 밑에 N-R팩이 있는 거였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이걸로 그대로 갖고 와서 이 자리에서는 N팩이 있고요. 밑에 R팩이 있고요. 여기 N-R팩이 있고요.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겠고요. 됐죠? 이게 콤비네이션이다. 그럼 이 콤비네이션의 의미는 본 거고요. 이 콤비네이션의 의미로부터 우리는 콤비네이션의 성질이라는 걸 보셔야 됩니다. 이게 또 핵심이에요. NCR의 성질, 조합의 성질. 딱 두 가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엄청 중요해요. 첫 번째 건 무지 쉽고요. 두 번째 건 조금 어려운데 결국은 여러분들은 두 번째 것까지 외우셔야 됩니다. 오케이? 첫 번째는 무지하게 쉬워요. 첫 번째, N 콤비네이션 R과 N 콤비네이션 N-R은 같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명이 있죠. 그죠? 자, 이 일곱 명 중에 두 명을 뽑아서 나간다고 생각해보자. 그 경우에서는 당연히 7콤비네이션 이 가지라고 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할 겁니다. 반대로 그럼 이런 상황은 어때요? 7명이 있잖아요, 지금. 그죠? 이 중에서 5명만 남기로 해요. 그럼 어때요? 그럼 7명 중에 5명을 뽑는 경우의 수죠? 근데 7명 중에 5명을 뽑아서 남기로 했으면 2명은 나가라는 얘기인 거잖아. 그럼 앞에 상황이랑 뭐가 다르죠? 의미적으로 봤을 때 이래요. 의미적으로 봤을 때. 2명을 뽑는 경우와 5명을 뽑는 경우는 사실상 같은 경우입니다. 의미적으로 봤을 때. 근데 실제로 얘네들이 같을 거고요. 계산으로 넘어가 보셔도 마찬가지예요. 7콤비네이션 2의 정의가 어떻게 된다고? 아까 팩토리얼을 이용한 정의를 본다면 7팩이 있는 거고 밑에 2팩이 있는 거고 7에서 2를 뺀 5팩이 있는 거거든요. 이 녀석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그죠? 얘의 정의는 어떻죠? 7팩이 있는 거고 여기 5팩이 있는 거고 7에서 5를 뺐으니까 2팩이 있는 거죠. 예? 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도.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같은 의미이기도 하고 실제로 계산식으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정의에 의하면 너무 뻔해져요. 똑같아져요. 일반적으로 말해도 똑같습니다. N 콤비네이션 R의 정의가 뭐라고? N팩, 밑에는 R팩, N에서 R 뺀 거 팩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죠? N 콤비네이션 N-R의 정의는 뭐겠죠? N팩, 밑에는 N-R팩, 그 다음에 N에서 N-R 뺀 팩토리얼 이렇게 곱해지는 건데 의미적으로 같잖아요. 그죠? 둘 다 똑같아지죠. 됐습니까? 이렇게 된더라. 이게 첫 번째 조건. 자주 써먹나요? 예, 자주 써먹죠. 예를 들어서 7콤비네이션으로 계산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실제로 계산한다고 치면 7, 6, 5, 4, 3 5개 내려오고 밑에 5팩이니까 5, 4, 3, 2, 1 이렇게 써야 된단 말이야. 써놓고 어차피 이만큼 약분되거든. 어차피. 그러니까 계산 소요가 오버되죠. 굳이 필요 없는 계산이 오버돼서 되니까 보통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잡히면 계산을 이렇게 바꿔서 풀죠. 그러면 7, 6, 2, 1 하면 끝나는 거니까 계산 소요가 확 줄어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체로 이렇게 오면 이렇게 바꿔 푼다. 그래서 이거 좀 중요하겠다.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무지하게 중요해요. 쉽지만. 두 번째로 보셔야 되는 게 우리 책에도 나와 있긴 한데 책에 있는 버전과 다른 버전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 어디 있냐면 224페이지 표 보세요. 하이메스 224페이지 표 보시면 가로 3번 아닌데? 어디 있어요? 가로 4번 조합의 수 성질. 그죠? 가로 4번에 동그라미 1번을 방금 본 거고요. 동그라미 2번 보이십니까? 동그라미 2번? 요건데요. 동그라미 2번인데요. 요걸로 외우는 걸 개인적으로 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요걸로 외우는 걸 추천드리지 않아요. 요거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N 콤비네이션 R은 N-1 콤비네이션 R-1의 N-1 콤비네이션 R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걸로 외우는 걸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교과서도 이렇게 나와 있고 엔간한 문제집 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비추예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똑같은 얘기인데요. 이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N 콤비네이션 R에 N 콤비네이션 R 플러스 1이 더해지면 N 플러스 1 콤비네이션 R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요건 종국에 가서는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돼요. 요건 결국은 나중에 가서 암기하셔야 됩니다. 나는 요 방향으로 외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계산할 때 이걸 더 많이 쓸 거예요. 요 계산을 훨씬 더 많이 할 겁니다. 일단 왜 그런지를 먼저 설명을 드려야겠는데 어디 갔냐 지우개가. 왜 그런지를 먼저 설명을 드려야겠는데 좀 쉽게 이해하시려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2학년 확률과 통계를 배울 때 나올 내용이거든요. 그거 좀 땡겨서 미리 설명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훨씬 얘를 받아들이기가 쉬울 거예요. 참고로 나 같은 경우는 얘를 더럽게 못 외웠습니다.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내가 확통을 제일 싫어했어요.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때. 내가 잘 못했어요. 나도 되게 이과인 사람이라 가지고 힘들더라고 확통이. 맥락적으로 설명하고 뭔 소리야 막 이러면서 막 계산하는 것도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야 저렇게 생각하라는 거야 너무 어려워 이러면서 너무 힘들어했었어요. 그리고 막 깡으로 외우고 이런 걸 너무 싫어했어서 저거를 못 외웠어요. 못 외우다가 어느 순간에 외웠는데 외웠다기보다는 문제를 풀 때마다 지금 보여드릴 이 예시를 끌고 왔습니다. 문제를 풀 때마다 이랬네. 네, 나는 그랬어요. 난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이라서 그렇게밖에 안 됐어요.
파스칼의 삼각형이라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파스칼의 삼각형. 참고로 이 내용은 확통에 나와요. 확통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보더라도 그냥 뭐 오케이 하고 넘어가실 수 있을 내용입니다. 파스칼의 삼각형이 뭐냐면 파스칼이라는 아저씨 있죠. 이 아저씨가 그냥 띡띡 쓰다 보니까 재밌네 하고 만든 거예요. 자, 맨 처음 시작이 1,1로 시작합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그래 놓고 뭘 하느냐? 내려가고 만나고 내려가. 그래서 내려가서 1, 내려가서 만날 땐 더해요. 그리고 내려가선 1. 이 짓을 반복하는 겁니다. 쭉 반복해요. 내려가서 1, 내려가서 만나서 3, 내려가서 만나서 3, 내려가서 1. 되겠죠? 내려가서 1, 내려가서 만나서 4, 내려가서 만나서 6, 내려가서 만나서 4, 내려가서 1. 그 다음엔요. 1, 5, 10, 5, 1 이런 식으로 쭉쭉쭉 무한히 내려갈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모양이 삼각형 모양이기 때문에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지금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걸로 뭐 시험 볼 건 아니니까. 오케이? 근데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얘는 a 플러스 b의 1제곱이랄까요? 요걸 전개한 개수들. a 더하기 b니까. 얘는요. a 플러스 b의 제곱을 전개하면 a제곱의 2ab의 b제곱이 되겠죠. 그럼 얘는요. a 플러스 b의 세제곱을 전개하면 a 세제곱의 3a 제곱 b의 3a b제곱의 b세제곱이 될 거고요. 얘는요. a 플러스 b의 4제곱을 전개했을 때 a 4제곱의 4a 세제곱 b의 6a 제곱 b제곱의 4a b 세제곱의 b 4제곱 이런 식이 될 거고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전개했을 때 거듭제곱을 전개했을 때 분배되어 있는 그 개수들을 쭉 나열했다고 보면 될까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편하겠죠. 이걸 좀 기억해놓으면 그래서 편하긴 편해요. 4차씩 전개해야 되네. 뭐 물론 그런 일이 많지는 않겠지만 헷갈릴 때 이걸 좀 떠올리시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써놓고 사실은 이게 뭘 의미하냐면 여기는 이렇구나 정도면 원래 의미 이걸 의미하는 거다라는 것만 아시고 지금 우리가 이걸 메인으로 볼 건 아니라서 실제로 얘를 다시 보시면 얘가 뭘 의미하는 거랑 똑같으냐면 요 위에 덧칠할게요. 1, 1이라고 썼는데 사실 얘는 1 콤비네이션 0이고 얘는 1 콤비네이션 1입니다. 얘는요. 2 콤비네이션 0, 2 콤비네이션 1, 2 콤비네이션 2예요. 얘는요. 3콤 0, 3콤 1, 3콤 2, 3콤 3이고요. 얘는요. 4콤 0, 4콤 1, 4콤 2, 4콤 3, 4콤 4고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얘는요. 5 콤비네이션 0, 5 콤비네이션 1, 5콤 2, 5콤 3, 5콤 4, 5콤 5입니다. 방금 봤었던 요 성질 때문에 좌우는 대칭할 수밖에 없어요. 중간을 기준으로 좌우는 대칭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숫자들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의 특징이 뭐였죠? 아까 파스칼의 삼각형을 어떻게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위에 있는 두 개의 수를 더해서 밑에 있는 걸 만든다고 그랬었죠. 이해가십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이 콤비네이션 1이랑 이 콤비네이션 2랑 더한 건 3 콤비네이션 2구나라는 식으로 성정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데나 역삼각형을 이런 식으로 걸어두시면 아무데나 걸어두시면 위에 있는 거 두 개 더한 게 밑에가 된 겁니다. 원래 규칙이 이거였잖아요. 그죠? 그 생각을 하고 보시면 편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실합니다. 요 파스칼의 삼각형을 물어본 건 아니고 콤비네이션의 성질을 알아야만 했던 시험이 있었어. 내 기억에. 정확하게 언제인지 기억은 정확하게 안 나. 나도 좀 오래된 일이라. 근데 그때 이걸 내가 못 외우겠는 거야. 도저히. 그래서 파스칼의 삼각형 근데 되게 심플하잖아요. 규칙이. 그래서 이 파스칼의 삼각형을 해놓고 문제 풀라고 해서 시험지를 받자마자 뭐부터 했냐면 시험지를 받죠. 시험지를 받자마자 오른쪽 귀퉁이 빈자리 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여기다가 이거부터 해놨어요. 이렇게만 딱 써놨어요. 그래 놓고 이렇게 더하면 얘가 된다는 건 알잖아. 그럼 위에는 뭐야? 1콤 0이고 1콤 1이지. 얘는 2콤 1이지. 그러면 얘네들을 다음 줄이니까 1 콤비네이션이었으면 2 콤비네이션이 되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게 따라오는 거네 라는 식으로 기억했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인간, 이건 사람마다 다른데 이과적 특성이 강한 사람들은 요런 식으로 기억하시는 게 편할 거라 말씀드립니다. 숫자를 그냥 외우라고 그러면 못 외우거든? 쌤 와이프가 완전 문과야. 나는 완전 이과고. 내 생전 그런 사람 처음 봤는데 지금까지 와이프 이전에도 못 봤고 이후에도 못 봤는데 와이프 취미가 영단어 외우기입니다. 좋아해요. 그냥 단어를 외우는 게 재밌잖아요. 그래요. 그게 왜? 라고 는 물어보긴 하는데 그게 왜? 재밌으니까. 나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서로 이해가 안 가요. 그걸 가지고 싸우면 안 돼요. 근데 나는 그냥 깡으로 외우라면 난 못 외우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뭔가 이미지를 주고서 그 이미지를 기억하라고 그러면 이미지를 기억하는 건 좀 편하거든요. 그래서 막 집에 뭐라 그래? 도어락 같은 경우도 와이프는 숫자로 외우고요. 나는 거기에 어떤 패턴인지를 기억하는 식으로 외워요. 그게 사람마다 다르더라고. 편한 방식이 있을 겁니다. 그냥 이걸로 깡으로 외우려고가 편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외우시면 되고요. 그죠? 내가 설명드리는 건 뭐예요? 그 두 번째 줄에 오른쪽 따라가. 이런 식으로 기억했어요. 나는. 그러니까 외우기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문제가 나오면 요걸 기억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럼 요걸 기억하면 문제를 풀 때 어떤 게 유리하냐? 어떤 게 유리하냐? 어떤 문제에 저걸 써먹느냐라고 보시면 요런 문제가 있어요. 실제로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보세요. 요걸 이용하는 문제가 있어요. 실제로 어떤 문제를 푸느냐? 3 콤비네이션 0 더하기 4 콤비네이션 1 더하기 5 콤비네이션 2 더하기 6 콤비네이션 3 더하기 쭉쭉쭉 10 콤비네이션 7까지 더한다고 칩시다. 이거 얼마예요? 라는 문제를 만났다고 쳐봐요. 오케이? 이거 깡으로 계산하려면 솔직히 숫자가 꽤 크거든요. 계산하기 너무 싫겠죠. 나도 싫어요. 그리고 계산 실수가 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주관식 같은 걸로 나온다고 치면은 오답률이 꽤 나와요. 왜냐면 계산 실수에서. 오케이? 그럼 이걸 뭘 이용해서 풀 수 있느냐? 요걸 이용해서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거부터 갈게요. 요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아까 그 np0은 1이야. 그리고 n 팩토리얼은 1이야 라고 약속하기로 했죠. 그죠? 하나만 더 약속해요. n 콤비네이션 0도 1로 약속합니다. 오케이? 막 누가 또 이걸 말을 만들어 막 서로 다른 n개 중에 하나도 안 뽑는 한 가지가 있잖아. 이런 식으로 말하면 뭐 되겠는데 굳이 그렇게 어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형식적으로 오류가 없게 만들기 위해서 그냥 n 콤비네이션 0은 1로다가 우리 그냥 받아들입니다. 약속이라고 생각하시고 다시 볼게요. 자, 이 문제 다시 보세요. 자, 3 콤비네이션 0은 그러면 4 콤비네이션 0이랑 똑같겠죠. 한 개예요, 사실상. 똑같겠죠, 그래서? 그죠? 이렇게 놓는다면 무슨 짓을 하느냐? 이렇게 엮어요. 오케이? 4콤 0과 4콤 1이 더해져 다음 칸으로 내려와서 5콤 1이 됩니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얘네들을 더한 결과는 5 콤비네이션 1이 될 거예요. 어머나! 바로 얘네들이 또 봤죠. 이해가십니까? 5 콤비네이션 1과 5 콤비네이션 2가 있습니다. 5콤 1, 5콤 2가 있으면 바로 밑에 줄에 있는 6콤 2가 될 거예요. 됐어요? 그럼 또 얘네들 또 봤습니다. 이것도 받아요. 그럼 6콤 2가 있고 6콤 3이 있습니다. 바로 밑줄에 있는 7콤 3이 또 받을 거야.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 이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7콤, 10콤 7 바로 직전에 9콤 6이 있었을 거예요. 걔네들이 있어요. 9콤 뭐가 있어? 바로 직전까지 더해서 놓으면은 10콤 6까지 왔을 거예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마지막으로 얘네들을 더한 결과는 얼마가 됩니까? 11 콤비네이션 7이 되는 거죠. 사실상 일일이 계산해서 더할 게 아니라 요거 하나로 바꿔서 문제 해결을 하실 수 있다고 훨씬 더 편하죠. 그리고 출제 의도 자체가 이거예요. 이렇게 바꿔. 이렇게 바꿔서 문제를 풀어봐라는 출제 의도를 갖고 있는 애가 있어요. 이걸 모르면 문제를 풀 수 없어요. 그리고 다시 책에 있는 식으로 외워놓으시면 뭔가 하나를 두 개로 쪼개놓는 것 같잖아. 이런 계산을 여러분들이 할 일이 없을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만나는 계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개가 합쳐져서 하나로 바뀌어. 요 계산을 훨씬 더 많이 보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우는 버전을 요 버전으로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겠죠? 나도 왜 이렇게 주는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써먹을 땐 이거밖에 안 써먹는데. 됐죠? 다시 그럼 계산 요거 결과가 뭐 10콤7 숫자 너무 크니까 11 콤비네이션 4로 본 다음에 11, 19, 8 밑에 4, 3, 2, 1 하면 계산 끝났겠죠. 약분할 거 약분해 주시고 8 곱하기 2 제끼고 3 하나 제끼고 그러면 3 곱하기 11 곱하기 10이니까 답은 330 이렇게 되겠죠. 야 330을 일일이 계산한다고 생각해봐 이걸로. 얼마나 숫자가 크니 그지? 훨씬 편하겠죠.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누가? 얘가. 이런 식으로 쓰여요. 그래서 외우시기 힘드시면 방금 설명드린 파스칼의 삼각형을 이용하셔서 요 패턴이다. 요 패턴으로 기억하시면 문제가 좀 편하실 거다. 부러워 죽겠어. 그냥 이걸 외우는 사람들 보면. 나는 지금 솔직히 여러분들 앞에서도 그냥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외웠죠. 지금은 외웠지만 가끔 가다가 뭐였지 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이 그림이 먼저 떠올라요. n 콤비네이션 R, n 콤비네이션 R 플러스 1하면 이렇게 되니까 n 플러스 콤비네이션 R 플러스 1이지. 요 패턴이 자꾸 요쪽으로 외우는 편이에요. 외우는 것도. 그래서 어쨌든 좀 하나 소개시켜 드렸고요. 네, 그렇습니다. 넘어가셔서 유형 문제 몇 개만 봅시다. 많이 안 볼 거야. 많이 안 볼 거야. 많이 안 볼 거야. 일단은 미리 말씀드릴게요. 숙제는 126번까지만 해오세요. 뒤쪽에 있는 도형들은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아시겠죠? 도형 관련된 내용들은 내가 프린트를 따로 하나 좀 드릴 거예요. 프린트를 다음 시간에 하나 준비해서 드릴 거고 그거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봅시다. 요거는. 그 앞에 있는 몇 개 문제만 볼 텐데요. 일단은 좀 체크해 드릴 테니까 먼저 풀어보세요. 기본 문제는 쉬우니까 할만하실 거고 체크하세요. 107번. 107번, 115번, 그리고 125번. 이렇게 세 문제인데요. 한 5분 정도 드릴 테니까 먼저 한번 뒤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같이 풀어볼게요. 자, 107번부터 한번 볼까요? 107번. 가장 기준이 되는 좀 쉬운 문제예요. 유형 문제. 간단한 거. 대표성 있는 거. 자, 8명의 학생 중에 4명의 위원을 뽑는데요.
특정한 세 학생 A, B, C 중 A는 뽑히지 않고요. A는 탈락. 그리고 B와 C는 합계 뽑힌답니다. 얘는 뽑힌대요. 이렇게 뽑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총 4명을 뽑기로 했는데요. 2명은 뽑혀 있는 거죠. 그죠? 2명은 뽑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우린 2명만 더 뽑으면 되는 겁니다. 라고 문맥을 이해하셔야 돼요. 아, 2명만 더 뽑으면 되는구나. 2명만 뽑으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대상은 또 몇 명이죠? 여전히 8명인가요? 아니죠. 8명 중에 A는 안 뽑기로 했으니까 제외고요. B랑 C도 이미 뽑혀 있으니까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럼 남아있는 대상자 몇 명뿐이 없어요? 5명뿐이 없는 거죠. 이해가세요? 그래서 5명 중에서 2명만 뽑으면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문맥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서는 당연히 5콤비네이션 2하고 끝나는 거죠. 5, 4, 2, 1, 찹찹, 답은 10, 끝.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요. 간단하죠? 요런 거. 누군 뽑고 누군 안 뽑고를 문맥에 맞춰서 지금처럼 헤아리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 보실 거는 115번입니다. 115번에 남학생이 6명이 있고요. 여학생도 6명이 있고요. 여기서 4명을 뽑는데요. 4명을 뽑아. 4명을 뽑는데 남학생과 여학생이 적어도 각각 한 명씩 있어야 돼요. 남 하나, 여 하나가 적어도 한 명씩은 있어야 돼요. 하나를 썼는데. 남 하나 적어도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이 뽑혀야 된다. 정도로 바꿔 쓰죠. 적어도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씩은 뽑아야 된다. 적어도 남자 하나, 여자 하나씩 뽑아야 된다. 네. 됐습니까? 여사건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적어도가 등장했으면 무슨 얘기야? 남자만 뽑지 말고 여자만 뽑지 마.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렇다는 얘기는 모든 경우의 수에서 모든 경우에서 몇 가지겠어요? 총 12명 중에 4명을 뽑는 경우의 수가 모든 경우의 수가 되겠죠. 그죠? 모든 경우의 수는 12 콤비네이션 4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 중에서 뭘 빼자고요? 남자만 뽑거나 여자만 뽑거나 하는 경우를 제외하자 이거죠. 남자만 뽑는 경우 몇 가지겠어요? 6명 중에서만 4명을 뽑는 거죠. 6 콤비네이션 4. 됐어요? 여자만 뽑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자가 총 6명이니까 6명 중에 4명만 뽑는 경우. 이런 경우를 제외하면 되겠다. 라고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으로 넘어가셔서도요. 숫자 좀 크겠네요. 12, 11, 19, 4, 3, 2, 1 이렇게 해주시고 빼기 2 곱하기 6 콤 4인 거니까 6, 5, 2, 1 해주시고요. 6 콤 4가 6 콤 2랑 똑같잖아요. 그죠? 콤비네이션이랑. 이렇게 계산해 주시고요. 약분할 거 약분하시고 뭐 이렇게 30 이렇게 하시고 12 날리고 5 날리고 5, 9, 45 곱하기 15이라면 45에 11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나 이 계산 개인적으로 좀 좋아함. 뭐 11 곱하기 두 자리일 수도 있어. 지금처럼 뭐 45 같은 경우랑 11을 곱하래. 그럼 개인적으로 이제 45 써놓고 가운데 9 이렇게 씁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이런 계산 만나면. 17 곱하기 11은요? 17 가운데 더하세요. 이렇게 하면 되죠. 아무튼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빼기 30 해주시면 되겠다. 465인가요? 그렇게 나오고요. 마지막 125번. 이거 안 지웠죠? 마지막 125번. 책상 위에 2권의 교과서를 포함하여 교과서가 2권이래요. 교과서가 2권이 있는데 얘를 포함해서 총 9권의 책이 있대요. 9권의 책이 있고요. 이 9권의 책 중에서 교과서를 포함하여 몇 권을 뽑아라? 5권을 뽑아라? 5권을 택한대요. 선택한대요. 그랬을 때 책꽂이의 일렬로 이걸 진열한대요. 또 택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요거를 책꽂이에
진열까지 합니다. 일렬로 나열해서. 그랬을 때 두 건의 교과서는 이웃해야 되는 거죠. 맥락이 좀 복잡하죠. 그죠? 하나씩 하나씩 깨봅시다, 일단은. 첫 번째, 요거부터 하셔야 돼요. 요거부터. 그죠? 선택부터 합시다. 총 9건이 있는데 교과서는 뽑기로 결정한 거죠, 일단. 그죠? 그러니까 아까 조상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 우리가 9건 중에 5건을 선택한다고는 했지만 사실상 2건은 이미 뽑혀 있구나. 그죠? 그러면 남아있는 게 몇 건? 7건. 중에서 몇 건 뽑아야 돼? 3건 뽑아야 돼가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걸 문맥에서 읽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7 콤비네이션 3을 먼저 해주시고요. 됐죠? 그럼 여기까지 뭐 한 거예요? 교과서 2권을 포함해서 나머지 책 중에 3권을 뽑아가지고 총 5권을 일단 만들어 놓은 겁니다. 뽑아놓기만 했어요. 그죠? 자, 이거 뭐 해야 돼요? 이제 나열하셔야죠. 여기까지는 뽑기. 나열하셔야죠. 이제 나열할 때 어떻게 하죠? 2권의 교과서는 이웃한대요. 이웃하여 줄 세우기를 하시는 거고 연속적인 상황입니다. 고배 법칙 적용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죠? 자, 책이 총 5권이 있어. 근데 어떤다고? 교과서 둘은 붙어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럼 교과서끼리 어떻게 해요? 줄 세우는 방법의 수 2패까지. 그죠? 교과서 1, 2, 교과서 2, 1 이렇게. 그죠? 2패까지가 있는 거고 교과서 이 한 세트와 한 세트 요거 한 교 취급한다고 그랬고 그거 이외에 또 다른 책 3권이 있는 거기 때문에 얘를 외부적으로 봤을 때 몇 권 취급? 4권 취급. 얘네들이 한 묶음이니까. 그죠? 4개 취급을 해서 4팩으로 돌려버리시면 끝나겠다. 됐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오케이? 계산으로 넘어가 보신다고 쳐도 7, 3이면 7, 6, 5 밑에 3, 2, 1 약분할 거 약분해 주시고요. 곱하기 2 곱하기 4팩이면은 4, 3, 2, 1이니까 24 나오나요?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계산하시면 되는데 계산할 때도 항상 10을 먼저 만들 수 있으면 먼저 만들어주고 계산하시는 게 편해요. 10을 먼저 만들어 주시고요. 사실상 얘네끼리만 곱한 다음에 공 하나 붙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지? 24 곱하기 7 해주시면 곱하기를 쓰려고 했는데 24 7을 앞에 쓰고 있네. 24 곱하기 7 해주시면 7, 4, 28에 14에서 168인데 여기다가 공 하나만 붙이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다. 그지?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유형들만 봤고요. 특별한 뭔가 유형이랄 건 없어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다음 시간 오실 때 여기까지가 아까 말씀드렸지 몇 번? 126번까지 126번까지는 마무리를 해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는 조합을 마무리를 할 거고 행렬도 조음이 아니라 끝낼 수 있으면 행렬도 다음 시간에 끝내려고 해요. 그냥 아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아까 프린트 안 된 사람들은 마무리하고 가자.